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4강전 시작합니다. 오늘 대국 옥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몽백카페 4강전 대진은 박정환 선수와 중국의 셰커 선수, 그리고 박영훈 선수와 리시아나오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이 한국의 두 선수가 본선부터 좀 쟁쟁한 선수들에게 승리하고 올라오면서 이번 대회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한국의 이제 박영훈, 박정환, 양박이 이제 중국의 좀 어린 선수들이죠. 젊은 선수들을 상대를 하게 됐는데 95년생 리시아나오 선수 그리고 2000년생 셰커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그동안의 성적으로 보면 한국의 두 선수들이 좀 앞서 보이지만 역시 젊음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중국 선수들이니만큼 이번 이 3번기 승부 좀 방심은 금물이고 좋은 내용의 바둑으로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최근에 세계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조금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좀 다시 분위기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화재배와 LG배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이번 몽백카페에서 좀 분위기 반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쟁쟁한 이제 승부를 많이 해본 큰 승부를 많이 해본 쟁쟁한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평소대로 자신의 바둑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선수들이 좀 부담을 좀 가지지 말고 좀 평소대로 좀 뒀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대국장으로 가보기 전에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위기연맹이 주최하고 중국위기협회도 주최한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입니다. 정기대회 우승은 커제 선수가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우승을 거두었고 1회 때는 미유팅 구단이 구리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깜짝 우승을 거뒀고요. 2회 커제 구단은 이세돌 구단과의 명승부 끝에 한국으로서는 아쉽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강전 대진은 박정환 선수와 셰커 선수, 박영훈 선수와 리시아나오 선수가 3번 길을 벌입니다. 박정환 선수는 자국 랭킹 1위 48개월 연속이죠. 지금 4년째 1위 자리,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랭킹 점수도 거의 이제 만점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셰커 선수는 랭킹은 42위지만 체감으로는 20위 안쪽이고요. 아마 1, 2년 사이에 1, 2년 내로 아마 10위권까지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각조리그에서 박정환 선수가 지금 1승을 미리 거둔 상태입니다. 이 두 선수 좀 박정환 선수에게 조금 더 무게감이 좀 실리긴 하지만 오늘 대국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역시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지만 무서운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성장이 눈에 보일 만큼 성장하고 있는 셰커 선수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고 부담은 있겠지만 그 부담을 좀 내려놓고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두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박정환 선수가 또 16강, 8강 연속 좀 쟁쟁한 선수들에게 또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자신감이 좀 붙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조각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토자시, 저우양, 커제 이런 선수들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노력, 그동안의 그 어려운 상대들을 격파하고 올라온 것을 결실을 맺으려면 아마 박정환 선수도 이번 대회 단단히 노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4강까지는) 제한 시간이 2시간, 그리고 출기 1분 5회가 주어지고요. 마지막 결승은 또 특이하게 결승만큼은 3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박정환 선수의 흑번, 셰커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합니다. (3-3을) 두었네요. 최근에 이제 3-3 두는 기사들이 많이 늘었죠. 커제 구단도 3-3을 특히 100번으로 즐겨두고 얼마 전에 이제 양 3-3을 두기도 했고요. 이야마 유타 선수에게 두었었죠. 아무래도 이제 3-3이 아닌 화점을 두면 상대가 반대로 3-3에 침투하는 것이 좀 싫은 것 같아요. 최근엔 오히려. 그래서 3-3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목진석 해설위원은 양삼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오히려 알파고가 이제 나오기 전에 그리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양삼삼을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00번으로 양삼삼으로 뭐 시도한 적이 있었고 네. 간혹 뭐 작년 올해까지도 사실 뭐 삼삼을 간혹 둔 적은 있었는데 오히려 알파고가 등장하고 모든 기사들이 삼삼을 두기 시작하니까 저는 좀 또 두긴 싫더라고요. 아. 네. 제가 뭐 최근에 그렇죠.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로는 어쩔 수 없는 바둑계의 흐름이긴 하겠지만 거의 이제 모든 기사들이 좀 알파고를 카피하고 모방하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네. 수법을. 며칠 전에도 제가 크라운 혜택의 그 시합이 벌어지는 연수원에 잠시 다녀왔는데 네네. 이제 예선 1차전을 딱 보는데 한 35판인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포석을 쭉 봤더니 알파고와 전혀 관계없는 포석으로 짜여진 판이 35판 중에 한 10판 정도. 나머지는 3-3이 됐든 알파고 정석이 됐든 뭐 업계직기가 됐든 다 이제 알파고의 수법이 포석에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0% 정도의 바둑이 그만큼 뭐 좋든 싫든 알파고는 뭐 최근 현대 바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흙이 지금 발 빠르게 좀 걸쳐놓고 네. 또 어깨도 짚어놓고 발 빠르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자, 셰커 4단도 보니까 알파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좌하기, 우하기 다 알파고의 등장 이후에 유행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네. 어깨 짚는 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없던 수는 아닌데 3-3도 그렇고 이렇게 받는 수도 그렇고 어깨 짚는 수도 그렇고 잘 두어지지 않던 어찌 보면 특히 이정석은 거의 잊혀진 정석이었거든요. 네. 이 모양은. 근데 최근에는 다시 재조명 받고 있고 오히려 입구자보다 훨씬 많이 두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이 수가 이제 두어지지 않던 이유가 뭔가 좀 처진 느낌이다. 네. 처진 느낌이고 흙이 나중에 다가오는 수 또는 붙여서 안정하는 수 이런 흙에게 여지를 주기 때문에 잘 두지 않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변 쪽으로 좀 활발하게 진출하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활발한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변에 흙이 눈목자로 이제 벌림을 했는데요. 네, 이 좌기에 백돌이 좀 나와 있으면 네. 또 벌림이 좀 약간 무색하진 않나요? 어떤 뜻일까요? 이제 백이 오는 것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좋은 자리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뒷문이 어찌 보면은 백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낮게나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높게 두어서 이제 하변을 서로 별거 없는 자리로 이제 만드는 거죠. 지금 우상기에 어깨 짚은 수를 약간 의식했다고 볼 수 네, 있을까요? 낮게나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셰커 선수는 확실하네요. 네, 알파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어깨 짚은 수는 우변이나 또 중앙 쪽에 좀 힘을 실었다고 봐야 네. 되잖아요. 그것을 약간 의식하면서 우변을 견제할 때도 돌이 높게 있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3-3에 들어올 때 어디 방향으로 좀 막아야 될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그때그때 다르죠. 그때그때 다르고 뭐 지금은 근데 확실한 것은 여기 이 백이 미리 어깨 짚어 놓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막아서 상변의 모양을 키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진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가장 무난하긴 하지만 네. 이 어깨 짚어둔 수가 없으면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미 상변에 좀 견제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백이 오히려 원하는 그림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늘어두는 수와 또 2단 젖히는 수. 네. 2단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지금은 늘어두어서 세력을 좀 쌓을 필요가 좀 없다는 뜻일까요? 역시 여기 어깨 짚어둔 수 때문에 중앙 쪽으로 모양을 키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집으로
네, 좌상기 실리를 차지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재미있는 건 이 삼삼 침투가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게 올 초에 그 마스터로 인터넷에서 그 알파고가 60전 전승을 거두면서 그때 삼삼 초반 삼삼 침투가 처음 등장을 하면서 처음 선보이면서 완전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다들.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2단 젖혀서 두는 바둑이 없었습니다. 네. 다 늦춰봤거나 이렇게 젖히고 늘거나 두어서 사실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두는 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왜 아무도 이렇게 두지 않을까? 네, 좀 궁금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기사들이 삼삼 침투한 바둑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많이 두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상기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최근에는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베개 빵 따님 자세를 왠지 허용하면 안 될 것 네, 같다는 좀 느낌이 네, 있어서 안 두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바둑 이론으로는 초반에 이렇게 삼삼을 침투하면 백이 흙이 이렇게 가만히 늘어주어도 그러니까 실전처럼 이단저 치는 것이 아니라 늘어주어도 백이 실리는 차지하지만 흙이 두텀이 있어서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상식이고 그동안의 정설이었죠. 네, 이론이었는데 네.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기사들이 깨닫고부터는 아, 그렇다면은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리를 차지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해서 최근에는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다음은 가장 큰 자리인 좌변을 두었는데요. 뭐 갈라치기 네. 겸 좌하의 흑도를 좀 공격을 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점을 압박함과 동시에 반대로 흙이 이런 곳을 이제 벌려가면은 다음에 막는 곳도 좋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수라고 봐야겠네요. 흑은 좌악이 두 점을 좀 가볍게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뭐 여기 하나 지켜두는 것도 한 수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아니면 뭐 이쪽 벌리는 곳. 백이 둔다면 다음에 이렇게 오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이 두 점을 자연스럽게 압박하는 자세도 괜찮아서 네. 이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몽백합배에서 벌어진 그 흑백의 승률 네. 비교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1회 결승에서는 미위팅 구단이 구리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네. 3승 1패로 그때 이제 흑번이 3승이었고요. 2회 때는 커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결승이었죠. 흑으로 3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번 3회 대회에서는 본선부터 100번으로는 27승, 흑번으로는 31승. 흑번 승률이 조금 더 높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더미 7집반이면 기사들은 100번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한국 기사들은 6집반의 바둑을 두다가 7집반으로 이제 중궁들로 두면은 100번을 좀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게 꼭 또 승률과는 비례하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몽백카페에서는 지금까지는 흑번의 승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박정환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흑번을 둘 다 잡았죠. 네. 왠지 일단 좀 기분은 좀 좋은데요. 네. 그 덤이라는 게 6집 반으로 두다가 갑자기 7집 반이 네. 되면 그래도 좀 확실히 좀 체감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특히 미세한 바둑에서는 그렇죠. 미세한 바둑에서는 거기 가네요. 미세한 바둑에서는 100번 님이 100번을 잡고 덤이 한 집 늘어나 있으면 왠지 좀 푸근한 마음이 들죠. 네. 그리고 이 중국의 덤도 2001년까지는 5집 반이었거든요. 그리고 2002년부터 덤이 7집 반으로 2집 차이가 난 거죠. 중국 룰의 특성상 6집 반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5집 반에서 이제 7집 반으로 갑자기 두 집이 늘어버리니까 저도 2001년에 처음 중국 갑조 리그를 참가를 했고 5집 반으로 계속 대국을 하다가 2002년 되니까 이제 7집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백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체감상으로는 두 집을 뭔가 득보는 느낌이라서. 네.
붙여가네요. 원래 정석이라면 아무것도 없을 때 삼삼 정석에서 흙이 이렇게 두면 백이 여기까지 달리고 이제 흙이 이렇게 모양을 잡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달리면 이 돌이 뭔가 좀 어중간한 데 와 있어요. 네. 어정쩡한 데 와 있죠. 이게 벌린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돌의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 것은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빼서 이제 흙에게 막히면 그때는 이제 또 이 돌도 다음에 또 흙이 한 칸 뛰어서 계속 백을 압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기 전에 이 붙여 늘어서 흙의 응수를 좀 묶고서 하변 쪽으로 진출하는 수를 남겨두자는 뜻이죠. 흙도 일단 위로 막아줄 수밖에 없을까요? 네, 지금은 막아두고 뭐 가장 쉬운 것은 받는 게 가장 쉽고요. 좀 발빠르게 둔다면 이렇게 벌리는 자세도 벌리는 것도 좋은 곳이긴 하거든요. 워낙 넓은 자리여서요. 네. 네, 일단 막아둡니다. 이 바둑은 중앙이 어떻게 운영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백이 어깨 짚어둔 수로 인해서 아마 중앙에 서로 큰 모양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흙도 어딘가에 큰 모양을 만들 만한 이 모습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백도 지금 어깨 짚어둔 돌이 큰 모양을 짜는 데 이용하기보다는 역시 흙의 모양을 견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보면은 사실 이 수는 중앙지향적인 수이긴 하지만 그 전에 보면 삼삼을 두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 삼삼을 두어놓고 일관성 없이 이렇게 두는 게 어딨냐라고 할 텐데, 지금은 뭐 바둑의 이론이나 뭐 두는 방법 자체가 좀 자유자재로 많이 두기 때문에 네. 오늘 바둑은 그렇죠. 큰 모양이 펼쳐질 바둑일 것 같지는 않은데 서로 글쎄요. 그러니까 뭐 중앙 쪽에서 전투가 일어나거나 할 때 누가 중앙의 주도권을 잡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돌의 능률 또 일관성 이런 것을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뭐 소목과 이렇게 삼삼을 두면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가거나 뭐 네. 네, 지금은 바로 삼삼 둔 다음에 몇 수 지나지 않아서 또 어깨 짚는 중앙 위주의 수를 두고 또 삼삼 들어가고 네, 이런 게 이제 예전에 바둑 배울 때와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죠. 네. 예전에 같이 연구생 때부터 같이 공부했던 친구에게 네, 요즘 바둑을 좀 네, 다시 알려줬더니 네, 깜짝 놀라나요? 네. 계속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우선 그렇죠. 이 삼삼 침투한 수 자체도 네. 1년 전에 뭐 2016년 11월 17일에 누가 이 수를 두었다고 아. 한다면 이런 바둑이 어딨냐, 네. 초반에 여기 들어가는 바둑이 어딨냐 했을지도 몰라요. 네, 불과 1년 사이에 너무나도 당연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받아들이는 저희도 전혀 뭐 이상하다는 네. 느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삼삼 침투가 이번 몽백 카페 예선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많이 두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예선전에서 박영훈 선수가 위징 선수랑 아, 네. 그 뒀을 바둑도 때도 기억나네요. 네, 나왔던 것 같고요. 박정환 선수는 올해 39승 11패 그리고 세계대회 성적은 13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커 선수는 올해 성적은 19승 4패 그리고 올해 세계대회 성적은 이번 본선에서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중국이 이제 자랑하는 7명의 2000년생 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성장세와 돋보이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셰커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이 중국의 유빈 감독이 삼성화재배 준결승 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중국의 신예들 가운데에서도 또 뛰어난 한 명이 있고 누군지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더라고요. 인터뷰를 했죠. 네. 제 생각에는 셰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가요? 그냥 느끼기에는. 어떤 면을 보고 좀 그렇게 음, 느끼셨나요?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상승세가 뚜렷하고 어, 이제 바둑 내용도 그렇고요. 같은 2000년생 기사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가장 이제 뭐 앞서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바둑 자체가 제가 이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게 재작년인데 재작년에 처음 실물도 처음 봤고 바둑도 처음 봤었는데 이미 이 재작년이면은 이 선수가 2000년생이기 때문에 만 15살인데 그때 이 지난기 몽백컵에 8강에 진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원성진 구단과 돈바둑이 있는데 원성진 구단 하면 또 강자 아닙니까? 근데 네. 전혀 이제 뭐 뭐랄까 위축되지 않고 그냥 겁없이 싸워가지고 이긴 바둑이 음, 있습니다. 그 바둑을 보고서 뭔가 좀 각인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은 신예들 가운데서도 선두주자격이고요. 올해 세계대회 성적이 18승 3패면 굉장히 좋은 네, 성적이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는 64강부터 터자시 선수, 네. 토자시, 저우르이양, 저르양, 커제, 8강 선제전 사단도 이름값은 그 앞에 세 선수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역시 네. 2000년생의 신의 강자입니다. 실커 선수는 리저, 탄샤오 선수, 랴오이아노 선수. 네, 단, 랴오이아노 선수가 동갑 네, 역시 기사였나요? 2000년생 기사고요. 야오얀호단도 2000년생 기사 중에서 계속 꾸준히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기사죠. 탄샤오 선수만 해도 또 굉장히 또 잘 나가는 선수인데 네, 이런 선수들을 또 이기고 올라온 걸 봐서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 셰커 선수의 바둑을 보면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 좀 누굴 만나도 위축되거나 이런 게 없고, 자기만의 바둑을 네, 일단 그러니까 두는군요. 확실히 좀 젊음, 젊음이랄까 이제 어리기 때문에 겁없이 이 돌진하는 뭔가 그런 게 느껴집니다. 또 그 나이에서는 그런 게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뭐 새로 입단한 기사들이 노련미부터 갖추고 입단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지만 뭐 10대 때는 10대만의 바둑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패기 넘치고 겁없이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뭐 중요한데 셰커 선수의 바둑을 보면 확실히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한국 선수 중에서는 좀 어떤 선수가 거기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진서 선수는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신진서 선수도 역시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신진서 선수도 자신의 바둑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자기의 바둑에 또 상대가 누구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제가 한 2, 3년 전에 이미 그쵸, 지금보다도 훨씬 어릴 때죠. 그때도 이미 대선배 바둑을 기보를 나오면서 문제수를 거침없이 지적하는 걸 보고 아, 이 선수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변에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늘어가는데요. 이제 하변 쪽은 좀 백이 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으면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모양을 잡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네. 이 이선의 돌이 있기 때문에 연결은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뚫자고 차단을 하자고 해도 이으면 이렇게 둬서 양쪽이 차단이 음, 되는데 당장은 이렇게 두어서 우선 아, 네 넘어가 놓고 이 두 점은 가볍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하변의 머리 이제 백이 머리를 내밀고요. 흑은 막던지 이쪽으로 와서 행마를 해야 되는데 백은 맛보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막으면 이쪽으로 진출하고 네. 다가오면 연결을 네 하고요. 연결을 하면서 실리를 또 차지하고요.
이번에 이 한국 선수단과는 이영구 구단이 동행을 했어요. 코치로서 동행을 했는데 네. 뭔가 좀 뭐 재밌는 일 없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박정환 구단이 중국에 도착하는 날 안경테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현지에서 안경점을 찾느라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고치긴 고쳤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작년 응시배 결승 이제 1, 2국 들어 저하고 같이 작년에 이제 북경을 갔었는데 네. 그때는 박정환 선수가 호텔에서 호텔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혼자서 이렇게 걷다가 안경이 떨어지고 그걸 발로 밟는 아. 바람에 네 안경테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도 어렵게 고쳤는데 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후로는 여분의 안경을 하나 더 가지고 다니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도 고치긴 고쳤는데 안경을 하나 더 가지고 다닌답니다. 아. 네. 좀 안경과 좀 안 좋은 네. 뭔가가 있나 봐요. 그리고 박영훈 음. 선수는 또 중국에 도착하기 전 눈에 다래끼가 났었는데 아. 지금은 뭐 다 나았다고 합니다. 눈에 좀 문제가 생기면 네. 좀 불편하잖아요. 네. 두 선수 모두 눈과 관련된 뭐 네. 시합 전에 뭐 지금은 다 해결이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류판수에이라는 곳이 굉장히 멀어요. 비행기를 2번 타고 또 내려서 차로 2시간 40분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사실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합 전전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현지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겠네요. 하루 전에 가게 되면은 여독도 있고 피곤하기 때문에 이틀 전에 현지에 도착해서 컨디션 관리를 했고요. 가다가 정말 지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중국 선수들은 이 중국 갑조리그 도느라 뭐 지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 기차로 한 15시간 타고 가야 되는 곳이 있고 근데 그 거리를 비행기 2시간, 차로 2시간으로도 갈 수 있는데 다들 기차를 선호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죠. 당연히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면은 2시간, 2시간이면 가는데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피곤하고 그냥 기차에서 한 점 자면 된다. 그러니까 아. 15시간이 그냥 이제 자면 네. 끝이라고 자고 일어나면 생각하는군요. 된다라는 마인드더라고요. 음. 오히려 좀 이동하면서 네. 좀 힘을 많이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자세가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변 아예 적극적으로 씌워가네요. 씌워갑니다. 그 수는 우선 중간을 상당히 중시하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둘러 막을 수만 있으면 연결이 되면서 두터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우선은 상당히 좀 창의성 있어 보이고 이곳에서 처리가 잘 된다면 이수는 괜찮아 보여요. 지금 딱 보는 느낌으로만 보면 이수는 괜찮아 보이는데 좀 더 진행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가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아까 그냥 이제 가장 평범하게 이렇게 두고 뭐 또 진행이 되다가 이쪽에 이제 백의 머리가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변 쪽도 같이 발전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흙이 이렇게 막아두면 이 하변 쪽과 좌하 쪽이 연결되면서 벽을 쌓게 되면 우변은 오히려 백이 열범에 가깝습니다. 이수는 느낌은 괜찮네요. 좀 진행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백이 끊고 뭐 두면은 실리는 이제 백이 더 생기는데 지금은 좀 멀리 내다본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도 흙을 좀 깔끔하게 만들진 않을 것 네, 같은데요. 뭔가 그러니까 흙이 바라는 것은 그냥 찌르고 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또는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백도 집은 좀 늘었지만 흙이 그래도
연결이 되면서 중앙을 막은 거거든요. 백의 중앙 진출을 막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변 쪽에 나중에 흑이 다가가거나 어딘가를 두게 되면 우변은 백이 오히려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는 안 해줄 것 같은데, 자, 초반에 분수령입니다. 가장 강수는 나와 끊는 것인데 네. 나와 끊었을 때 있고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는데 백도 모양이 어딘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씌워간 것은 좋은 감각으로 보이네요.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흑은 어떻게든 연결을 하면서 중앙을 막아 가려고 할 거고요. 네. 백은 반대로 어떻게든 흑 모양에 좀 흠집을 내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그 우상귀에 그 어깨 짚고 한 칸 뜬 네. 것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흑의 작전은 중앙을 막아두면 이 돌들이 빛을 잃는다. 오히려 나중에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이고, 백도 마찬가지죠. 역시 지금 하변 쪽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서 누가 중앙 쪽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두터움이나 중앙전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 4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 4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박영훈 선수와 리시아나우 선수의 대국을 볼 텐데요. 네. 리시아나우 선수는 현재 22, 박영훈 선수는 약간 떨어진 랭킹이네요. 7위를 7위인데요. 기록하고 사실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는 정말 한국 바둑의 상록수라고 할 정도로 15년 넘게 랭킹 10위, 또 세계 대회에서도 뭐 15년 이상 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올해는 출란배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네. 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리슈나우 선수는 그동안 꾸준히 성적을 냈지만 아직까지 뭐랄까 이렇게 탁 트이는, 또 우승이라든지 세계에 대해서 깜짝 성적을 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준결승 본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상당한 실력을 갖춘 기사입니다. 랭킹도 계속 15위, 22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중국 자국 내에서 열린 CCTV에서 준우승을 거두면서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나왔었고요. 네. 선수는 이제 충칭 출생이에요. 그래서 중경이죠. 충칭 출생으로서 지금도 충칭 팀 갑조리그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둑도 박영훈 선수의 흑번, 리시아나우 선수의 백번으로 진행됩니다. 박영훈 선수 올해 그 출란배를 보면서 아마 아쉬워했던 분들이 네. 좀 워낙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번 대회에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화점과 소목. 이번 바둑에서는 3-3에 두어지진 않았네요. 역시 알파고 등장 이후로 네. 유행하는 보석이죠. 리시에나우 6단은 상당히 끈질기고요. 제가 이제 바둑도 두어보고
그동안에 본 바로 이제 말씀드리면 균형 감각이 좋고 좀 끈질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영훈 구단도 3-3 좋아하죠. 원래 좋아해요. 그런데 이 원래 실리파였잖아요. 네. 신예 시절에는 극단적인 실리파였고 최근에는 균형이 잘 잡히고 오히려 두터운 바둑도 잘 두는데 원래는 정말 극단적인 실리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3-3 침투가 이제 박영훈 선수와 또 어울리는 면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3-3 침투하는 수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거 잘 됐다 하면서 아, 오히려 더욱더 자신 있게 두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느는 수와 2단 젖히는 수 두 가지가 네. 또 있는데요. 네. 지금도 2단 젖혀가 두네요. 역시 이곳에서 흙이 먼저 와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늘어서 두는 것은 뭐 흙이 이런 곳 벌리게 되면 흙이 실리도 차지하고 백의 외세도 외세가 아니다 이거죠. 오늘 두 판 다 같은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흙은 잡고 백도 마지막에 잡는 것까지는 정석입니다. 자, 우변은 양쪽 다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리는 것, 이쪽으로 벌리는 것 다 가능하고요. 네. 이제 어느 쪽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서 기풍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고 아래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래쪽에서 다가갔다면 하변에 벌리는 것까지도 염두를 해뒀을 것 같아요. 네, 이쪽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왔을 때 백이 이쪽 다가오는 게 이제 좀 싫은 느낌이 있거든요. 받기는 귀 한 수를 더 투자한 거죠. 네. 원래는 두 칸 높은 구침 대신에 나래자를 선택했으면 두 수의 귀를 확실히 지킬 수가 있는데 백이 이쪽 다가오고 여기를 다가왔을 때 한 수를 더 투자하기는 싫고 또 두지 않자니 또 백에게 귀를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칸 높은 구침에 좀 최면을 살리는 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영훈 선수의 바둑을 이제 뭐 많이 봐왔지만 왠지 균형이 잡힌 바둑으로 딱 짜이면 왠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고 좀 네. 난전이 되거나 변화가 많은 바둑으로 짜이면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이제 스타일이 정말 확실해요. 네, 중국 선수들과의 대구에서도 중국 갑조 리그에 지금 박영훈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정말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중국 갑조 리그에서의 성적은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 네. 몇 년 전부터 그랬고 올해도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보면은 이 중국의 장리 선수라고요. 또 중견급 기사인데 사실 그렇게 크게 성적을 내지는 못했던 선수인데 그래서 사실 뭐 이름값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좀 쉽게 뭐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그 바둑이 오히려 좀 일찍 바둑이 네. 좀 끝났던 걸로 초반부터 기억하는데요. 뭔가 좀 꼬이면서 대마가 잡혀서 이제 네. 졌어요.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는 역시 초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대로 좀 균형이 잡혀 있고 좀 실리가 부족하지 않은 이 포석으로 짜이면 그 누구보다도 끝까지 잘 네, 지켜내고요. 안정적으로 두는 네. 기사인데 전투가 벌어지면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요. 자, 이 형태도 상당히 오랜만에 등장을 네. 합니다. 2009년, 2010년에 한때 상당히 유행을 네. 했었고 뭐 모든 선수들이 이제 많이 두었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끊어서 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끼우는 수가 있죠. 네. 끼워서 끊는 순간 이 수상전은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를 나오기 위해서는 그 끼우는 수를 미리 방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 뭐 이렇게 두고 찝는 수도 나왔었고 네. 여기를 끊어서 두는 수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한때 한 7, 8년 전에 상당히 유행을 했던 형태인데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흙이 끊었을 때 우상귀에 이제 어떻게 좀 응수를 좀 네. 물어볼 건지가 선택의 기로에 좀 있습니다. 자, 붙여간 데까지는 역시 지금 백의 의도는 이 끼우는 수를 방비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냥 네, 3-3에 가장 들어가네요. 간명한 수를 선택했네요. 음, 좀 극단적으로 여길 끊는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받으면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제 뭐 흙이 넘는 변화 여러 가지 이제 어, 변화가 있었는데 네. 워낙 악수다 보니까 흙이 이제는 이 악수를 우선은 귀에서 이득을 많이 본 다음에 여기는 여기대로 조금 이제 이 넉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볍게 아, 처리를 하는 그런 변화가 네. 있어서 이 악수는 차마 못 두겠다. 그래서 이제 3-3 침투하는 게 이제는 뭐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서로 타협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늘어지네요. 네, 이제 흑이 따라서 응수하는 것은 뭐 이쪽으로 집어서 여기까지 다 받는 것은 이제는 단수를 치고 나오면 여기를 끼우는 수가 이제는 사라졌죠. 네, 흙이 끊을 수가 없기 네, 때문에요. 이 수와 이 수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요. 우변의 흙이 모양이 좋아진 만큼 백도 이제 우상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상귀의 흙돌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벌림까지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이 형태가 여기까지로 마무리 거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한때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좀 뜸한 오랜만에 보는 네, 형태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 칸 높은 굳힘도 자세가 괜찮죠. 네. 이 좀 입체적으로 우하 쪽에 큰 모양이 나왔고요. 네, 백이 다가오는 것은 그래서 절대입니다. 이쪽으로 다가가는 것도 이 굳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자리이긴 네. 하지만 지금은 흙이 한 수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점점 모양이 커지고 점점 더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다가오는 것도 절대고요. 우변에 흙이 늘어져 있는 자세가 정말 좋네요. 네. 이제 실리로 좀 실리를 우상귀의 실리를 내준 대신에 이 우변의 자세는 상당히 좋고요. 아예 침투를 감행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으면 집은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돌의 이 뭐랄까요 효율이
원래 눈목자 구춤한 장면에서 백이 여길 왔는데 이렇게 둔 것과 같은 네. 그렇게 환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장면에서는 이렇게 받기는 좀 싫고 좀 더 적극적으로 두겠다는 뜻이고요. 백이 바깥쪽으로 뛰어나가면 붙이고 이런 식으로 쫓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변 쪽, 우하 쪽 집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백돌이 약해진다면 더욱더 우변 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네. 뜻일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하 쪽으로 파고들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삶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보네요. 이렇게 침투하는 자리도 거의 이렇게 침투되는 자리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한쪽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둘 수도 있는데 네. 이것은 아마 백도 좀 모험이라고 본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은 백이 양쪽 네, 둘 중에 하나 포기하고 반대쪽에서 삶을 확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변을 버리고 귀에서 그냥 삶을 확보하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사귀생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바둑이 좀 단순해질 것 그럴 같은데요.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당장은 이제 백의 실리가 좀 많고 혹은 이제 백이 살고 나면 이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백이 또 반대로 이 두터움을 어떻게 지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슈에나오 6단과 이제 두 번 대국을 해봤어요. 두 번 다 LG배 예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년 연속이었나요?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네, 않은데요. 한 번은 LG배였고 한 번은 삼성화재배였던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 바둑 인생 한 30 몇 년 되는 바둑 인생에 최악의 역전패를 리슈에나오 6단에게 당했었어요. 그런 바둑이 또 잊혀지질 않죠. 네, 지금도 눈앞에 생생한. 그래서 더 끈질기다는 느낌을 많이 네,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기사들과의 대국도 보면은 확실히 좀 불리한 바둑도 잘 뒤집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리슈에나오 6단이 이번 대회에서 그 한국의 이지연 6단에게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거든요. 예선전에서요. 네, 예선이었는지 본선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지연 6단과의 대국이었는데 저도 그 바둑을 이제 뭐 유심히 봤었는데 역시 계속 고전을 했지만 버티고 버텨서 결국은 역전승을 이제 거뒀었고요. 그만큼 좀 뒷심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끊어두는 수는 응수타진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끊어두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고요. 흑이 이수로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보강을 하지 않아도 한 칸 뛰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두면 나와서 먹여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끊어두고 사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고 그냥 살고 나중에 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정말 중요하면 버릴 이수로 수도 네, 있고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 끊어두고 막아서 맛을 남겨두고 나중에 끊는 수가 이제 절대 선수로 듣고 있죠. 그래서 이쪽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끊어두는 것이 기묘합니다. 자, 이제 사귀생 완성했고요. 집으로는 백이 발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흑도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역시 큰 자리를 벌려갑니다. 두 선수의 비슷한 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균형 감각이 좋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박영훈 선수와는 뭐 저도 무수히 대국을 해봤지만 네. 타협에 능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싸우고 싶고 전투를 걸어가고 싶은데 잘 안 싸워주죠. 안 싸워주고 타협에 능하면서 장기전으로 이끌어가면서 계산이 밝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두면 좀 답답한 느낌을 받죠. 이 두 선수의 대국은 좀 장기전이 음,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마 네. 리쉐나우 선수 쪽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 같은 수도 보면은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벌리는 건 좀 무의미하고요. 백이 벌리는 것은 점점 중앙 쪽이 흙이 두터워지면 점점 부담이라서 이 끊는 수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여기서부터 변화를 구하자 이런 뜻이에요. 박정환 선수와 셰커 선수의 바둑에 비해서는 진행이 좀 다른 편이네요. 네. 한 번 더 젖히나요? 강수인데요.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뭐 있거나 하면 우선은 뭐 중앙 쪽으로 눌러 가더라도 또는 좀 더 강하게 둘 수도 있나요? 눌러 가더라도 우선은 두터움을 지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고 중앙의 주도권을 흑에게 뺏기지 않겠다라는 음, 뜻이라서 여기서 이제 흑이 반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끊는 수요. 네, 반발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백은 처음에 벌어놓은 실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흑의 좀 두터움을 견제하는데 네, 좀 더 주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백의 실리는 여기 6집, 여기가 대략 10집, 16, 20, 한 35집 이상, 네, 35집 두텁게 백의 실리를 차지해 두고 있고요. 이 모양만 큰 집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벌어둔 집은 내가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이 리쉐나우 6단의 생각이고요. 작전입니다. 아마 준결승을 앞두고 뭐 한 몇 달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선수 모두 상대의 대국을 끊임없이 또 속속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파악이라든지 작전도 세우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영훈 선수도 워낙 공부량이 많은 선수고 또 기보 놓아보는 것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상대의 기보도 다 빠짐없이 보았을 것 같고요. 박영훈 선수는 누구랑 대화하면서도 기보를 놓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냥 삶 자체에 기보 놓아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생활 자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영훈 선수를 떠올리면 기보 놓는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정말 지금도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박영훈 선수 신예 시절에는 이 바둑 연감 있잖아요. 네. 1년 동안의 기보가 몇백 국이 수록된 바둑 연감을 들고 한 초반 한 20수, 30수까지 놓아보고 이게 누구 바둑이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다 맞췄어. 다 정답이에요. 내기를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자 내기 뭐 이런 거 해도 무조건 박영훈 선수 그 몇백 국 가운데서도 맞추나요? 다 맞춰요. 한 초반 2, 30수만 놓아보면. 정말 대단하네요. 저쳐갑니다. 지금도 백이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은 이렇게 두면 잡히지는 않겠지만 흙이 느는 자세가 워낙 좋죠. 이런 식으로 3선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한 10집 정도 벌었지만 중앙의 주도권을 흙에게 다 내주고 맙니다. 이거는 바로 흙이 엄청나게 유리한 진행으로 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호구 자리이기도 하고 두 점머리 그리고 끊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몸싸움이 일어나겠습니다. 꽤 심각한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자 몽백카페 대진인데 두 선수 박영훈 선수는 역시 어려운 조를 뚫고 올라왔죠. 네. 홍멍청, 왕하오양, 환윤러. 특히 8강 파뇰러 선수에게 네, 좀 어려운 바둑을 어려운 바둑. 역전시키고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리쉐나우 선수는 그나마 좀 대준운이 괜찮았죠. 16강의 네. 그 라이언리 선수는 32강에서 천야오의 선수에게 깜짝 승리를 거둔 네. 캐나다기 중국인이고요.
황신사단 역시 신의 기사 이세돌 구단을 이제 16강에서 네. 꺾은 신의 기사고요. 이 왕하오양 선수도 예전에는 좀 많이 네. 좀 세계 대회에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 또 약간 뜸한 것 같다가 이번 몽백카페에서 좀 성적이 좀 많이 좋았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딥젠고에게 승리를 음. 거두면서 네. 깜짝 승리라고 하긴 못하지만 딥젠고가 이제 몽백카페 출전으로 화제가 됐고 네. 본선 64강에서 신민준 선수에게 거의 완승을 거둬서 음.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음. 그리고 그 2회전에 왕하오양 6단과의 바둑이 이제 12시 반 대국인데 오전에 중국 기원과 딥젠고 관계자가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올라가면 지방에 가서 이제 뭐 시합을 해야 되고 우승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회의를 했는데 그날 이제 왕하양 선수에게 졌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딥젠고 측은 상당히 좀 울적했을 테고 왕하양 6단이 그날 이제 저녁 한턱을 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이제 아, 그런가요? 저녁을 얻어먹었고 왕하오양 6단이 이기니까 커제 구단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커제 구단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우승할 확률이 뭐 높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또 커제 구단이 딥젠고 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인간끼리의 대회에 왜 인공지능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개막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언론에다가도 하고 개막식 이 스폰서인 이장권 회장이 있는 네.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나요? 자기는 계속 불만이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정말 불만이었나 보죠. 근데 이제 왕하오양 6단이 딥젠고한테 이기니까 이제 마치 본인이 이긴 네, 이긴 것처럼 것처럼 좋아했겠네요. 좋아하면서 왕하오양 6단에게 인류의 희망이라고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뭐 덧붙이자면 그 왕하오양 6단이 이제 한턱을 낸 자리에 저우르이양 구단이 동석을 했는데 네. 그날이 바로 또 박정환 구단에게 엄청난 역전패를 당한 날이에요. 상당히 좋은 바둑이었는데 그 저녁 먹는 내내 이제 울상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바둑을 질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 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좀 느껴지는 네. 자리였겠는데요. 박영훈 선수는 올해 28승 22패, 5할이 약간 넘는 성적이고요. 전체적인 성적에서는 승률 면에서는 물론 예전보다는 확실히 떨어졌지만 네. 역시 큰 승부에 강합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큰 승부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란배 또 이런 몽백카페 등등 세계 대회에서 계속해서 준결승, 결승을 가는 것이고요. 네. 리시아나오 선수는 올해 세계 대회에서 13승 4패,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도 리슈에나우 선수, 뭐 커제, 또 리친청 이런 95년 이후 이 성적 내는 기사들을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네. 뭐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리게만 봤고 이 선수들이 성장해서 중국의 강자로 이제 뭐 지금처럼 성적을 냈지 않을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튼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냥 커제 선수 처음 본 기억이 나네요. 어땠나요? 상당히 그때 장난기가 많았고 제가 커제 선수를 봤던 첫 기억은 삼성화재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미 탈락해 있고 리친청 선수가 이제 그 당시 왕시 구단에게 당시 강자였고 지금도 강자지만 네.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두고서 두 선수가 이제 신나가지고 그 대국장 안에서 둘이 알까기를 하고 놀길래 제가 옆에 대국 벌어지고 있는데 알까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손짓으로 조용히 손짓으로 했더니 알았다고 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정말 어렵겠는데요. 그때가 이제 2010년, 11년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한 13, 14살 때.
그때만 해도 그 커제가 이 그 커제가 될 줄 지금의 몰랐는데요. 커제가 될 줄은 몰랐죠. 네. 보통 기사들이 알까기하는 그림은 좀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어렵네요. 자, 지금 중앙으로 막아갔고요. 느는 것은 먹여치고 이렇게 막아갈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이 먹여칠 때 여기를 먼저 끊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있겠는데요. 네, 여기를 잡는 건 이거는 따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더라도 따내고 잡게 되면 백이 오히려 흙을 잡거든요. 그래서 네. 늘고 먹여칠 때 끊으면 이런 바꿔치기도 예상은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백도 중앙 쪽을 깼지만 이 자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흙이 이 빵따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를 잡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도 나쁘지 않은 그림인 것 같고요. 백은 느는 수 말고 어떤 또 다른 수가 있을까요? 좀 실전적으로 여기를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내면 끊어서 역시 여기를 잡는 것은 막혀서 네. 흙이 잡혀요. 그쪽이 잡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흙의 입장에서도 단수를 치고 역시 바꿔치기네요. 바꿔치기고 흙의 모양이 더 좋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백이 선수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런 그림도. 일단은 중앙 쪽으로 나오는 그림은 그려야겠는데요. 네. 또 한 가지는 백이 늘었을 때 흙이 최강의 변화는 여기를 그냥 넘어버리고요. 그럼 이제 축 안 되고 장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6점을 통째로 쫓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백은 이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아마 이제 나가려고 할 테고요. 역시 그냥 끊어 잡는 것은 여기가 두터워지는 순간 먹여치고 단수 쳐서 이쪽이 깔끔해지는 순간 이것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흙이 원하는 그림이겠네요. 네. 중앙으로 나오긴 나와야 하는데 끊고 나오는 것과 가만히 늘어서 나오는 것 두 가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변에서 첫 번째로 큰 전투가 벌어지겠는데요. 네, 박영훈 선수와 리시아나오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